든지 침략을 받겠구나 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데 하다가 평원왕이 돌아가고 태자인 영양왕이 등극을 해요. 등극을 하는데 영양왕은 25년 동안 태자 생활을 한 사람이라 국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잘 알거든.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정말 더 부지런히 해가지고 수나라가 먼저 침공을 할 경우에는 고구려가 도저히 당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남북이 합쳐진 거니까. 왜 당적을 할 수가 없냐 하면은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을 북방은 수군이 없는 지역이에요. 황하가 배가 드나들 수 없는 강이기 때문에 수군 세력이 클 수가 없어요. 근데 남쪽 양자강은 수심이 깊어서 배가 마음대로 다닌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수군 세력이 주축을 이룬다. 그러니까 남쪽은 수군 세력이 주축이 되고 북쪽은 육군 세력이 주축이 되는데 우리나라 고구려의 입장으로 보면 수륙 양군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쪽에서만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어떤 쪽에서 육군으로 쳐오면은 수군으로 양동작전을 해서 그걸 섬멸할 수가 있고 수군이 들어오면은 또 육군이 양동작전에서 국토 안으로 발을 못 디디게 하고 그럴 수가 있었던 건데 이게 남북이 통일이 되니까 중국 남북이 통일이 되니까 수륙 양면 작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고구려는 위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반도는 갈라져 있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598년에 선제 공격을 한다. 요하를 건너가지고 요서를 선제 공격을 해요. 요동은 고구려 땅이니까. 선제 공격을 하는데 딱 2월 달에 그 선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2월 막 이제 2월이라도 이 음력 2월이니까 이 만주는 아직 겨울 안 끝난 때죠. 안 끝난 때인데 그때 선제 공격을 해서 요서를 함락을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문제의 입장으로는 272년 동안 분열됐던 중국을 통일해서 이제 천하 통일의 황제로 군림을 해서 뽐내고 있는 판에 아이 고구려한테 침략을 당해가지고 요서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분기가 나서 반격을 하는데 싸울 때 분이 나오면 꼭 지게 돼 있죠. 이게 분이 나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2월 달에 공격을 하니까 이제 분이 나서 이걸 박살을 내겠다고 30만 대군을 동원을 하는데, 동원해서 반격을 하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하니까 반격에 났을 때쯤 되면 그래서 5째 황자인 한왕양이라는 사람을 총사령관을 삼아가지고 고구려를 이제 침공을 하는 거예요. 침공을 하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하니까 6월 달쯤 돼야 준비가 된 거예요. 아무리 수나라라고 해도 전쟁 준비를 안 하고 있던 사이에 갑자기 시작을 하려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고구려는 이것까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안방의 수군을 통솔하고 있던 주라우라는 사람을 수군 총대장으로 삼아가지고 산동반도 그 동네에서부터 이제 수군을 활동시켰겠죠. 수백 척 배에다가 실어서 고구려를 이제 바다로 진격을 하게 하고 육군은 육로로 진격을 하는데 임유관이라는 데서 이 만리장성이 끝나는 데가 임유관이에요. 동쪽에서 끝나는 데가. 임유관을 통해서 이제 요서로 진격을 해서 요서 지방까지 왔을 때는 이미 6월이란 말이에요. 6월인데 고구려가 어떤 계산을 했냐면 6월이 되면은 장마철이에요. 요하가 범람을 한다. 요하가 범람을 하면 요하일 때는 완전히 진흙밭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흙밭이 돼서 인마가 움직일 수가 없어. 뻘에 갇혀가지고. 식수도 없죠. 비가 견을 내리고 흙탕물이 전체로 흘러내리니까 식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계산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는 물을 못 먹죠. 이제 할 수 없어서 흘러가는 그 흙탕물 먹으면 전염병 걸려서 전염병이 창궐하지. 그래서 30만 대군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요하에 이르렀을 때 한왕양까지 총대장까지 전염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됐다. 그리고 주라호가 거느리고 출발한 수군은 7월달 되면은 태풍 불죠. 그래 태풍이 바닷속에 다 수장시켜버렸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화살 한 대 안 쏴보고 이 전쟁을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힘이 큰 자하고 싸울 때는 가서 먼저 한 대 치고 그놈 넘어지고 난 다음에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고구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서 미안하게 됐다고 화조를 하니까 수문제로서는 체면은 그래도 세워주는 셈이거든.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사군 설치 이후에 중국의 한족이
우리나라에 침략해 들어와서 우리를 이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때도 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수양제예요. 수양제는 이 수문제의 둘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권이 없었는데 형과 부왕을 한꺼번에 독살해버려요. 황제에 의해 오르는 게 60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니까 고구려한테 참패됐던 그거를 복수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 하자마자 고구려 침공할 전쟁 준비를 해. 111년에 고구려 정벌할 뜻을 만천하에 보고를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전쟁 준비를 했냐면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을 수십만을 징발에다가 산동반도에다가 모아놓고는 배를 건조시키게 하는데 주야로 때려가면서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이 허리 아래 물에 잠긴데 다 구더기가 날 지경이었다. 그리고 거기 배를 만들던 사람 중에 3, 4활은 전부 죽게 되고 이럴 정도로 가혹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또 물자를 북쪽으로 수송해내기 위해서 지금 남경, 강도하고 낙양 그 수천리 운하를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제거라고 그러고 또 낙양에서부터 지금 현재 북경까지 100여만 인명을 동원해가지고 운하를 팠어요. 그걸 영제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물자를 전부 실어 올려서 이제 북경 근처에다 쌓아놓고는 고구려를 침공하는데 113만 8,300명을 동원해서 고구려 침공을 한 거예요. 고구려 침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임유관을 떠나가지고 이 요서까지 늘어서는데 쭉 늘어서서 가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960리에 달했던 100만 대군이 움직여가니까 이래서 고구려를 침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고구려가 어떻게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지 요하를 건너는데도 한 달이 지나. 그래서 요하 건너서 여동성을 공격하는데도